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홀로 남겨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힘겹게 관계를 이어가는 걸까요? 항상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품성을 길러야 하는지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항상 한 발 앞서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좋은 품성을 기르시고 남들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품성을 기르는 5가지 방법. 첫째, 마음을 길러라. 마음을 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품성과 지식, 이것이 인간 능력의 양대축이다. 둘 중 하나만 있다면 행복해도 반쪽짜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품성이 보태져야 한다. 그걸 몰라서 자신과 어울리는 신분, 직무, 이웃, 친구 등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보들의 불행이다.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척하고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척한다. 어리석음을 이용할 줄 알라. 가장 위대한 현자는 때때로 어리석음을 이용한다. 종종 최선의 삶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무지하면 안 되지만 무지함을 과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 바보들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현자들에게 어리석게 구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어리석음을 과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어리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라. 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을 바보는 가장 마지막에 한다. 둘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의 순서에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현자는 올바른 시간에 하고 바보는 그릇된 시간에 한다. 일단 시작이 그렇게 뒤죽박죽이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기 쉽다. 머리로 생각해야 할 일을 발로 뛰고 왼쪽 오른쪽을 바꿔놓고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다.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본래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을 강제로 시키는 것. 반면에 현명한 사람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단번에 파악하고 기꺼이 명예롭게 수행한다. 상대의 마음부터 살펴라. 부탁에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라면 2번 부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늘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숙한 수완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절한 시기도 알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기분 좋은 날이라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라. 기쁘면 호의적인 기분이 드는데 기쁨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날이라면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반발심을 마주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슬픈 날에도 좋은 기회가 없다. 사전에 부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소용없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라. 오늘날 정직한 거래는 끝났다. 믿음은 사라졌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많이 배려할수록 오히려 더 보답받지 못한다. 거짓말을 일삼는 국가들도 있다. 어떤 나라는 늘 배신의 위험이 있고 어떤 나라는 늘 기밀을 누설하고 어떤 나라는 늘 기만한다.
그러나 이런 나쁜 행동들은 모범의 예시가 아니라 경고의 신호다. 그런 지엽적인 일들을 주시하면 우리의 정직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명예를 아는 사람은 남들의 행동들을 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는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을 서로 비웃는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바보다. 어디에 찬성하느냐에 따라 다 좋기도 하고 다 나쁘기도 하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자는 영락없는 바보다. 탁월함은 일개 개인의 호불호에 달려있지 않다. 머릿수만큼 많은 취향이 있고 다 다르다.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상심할 이유가 없는 게 다른 이는 높이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수갈채에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게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진정한 찬사의 기준은 명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정이다. 당신은 특정인의 의견, 특정한 유행, 특정 시대로부터 초연해야 한다. 둘째,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능력과 탁월한 개성이 완전히 발휘되는 완성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 인격과 능력을 다듬어야 한다. 이것은 취미가 고상해지고 사고가 순화되고 판단이 성숙해지며 의지가 순수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코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무르익어 간다.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지혜롭고 행동이 신중한 자는 주위에 분별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과 친해진다. 세상에 비밀은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 늘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항상 누군가 보고 있거나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신중하게 살펴라. 신중한 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을 알고 인과응보로 악행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어서 조만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기에 모든 사람들을 미래의 증인을 대하듯 한다. 어차피 온 세상이 바라보고 있기에 누군가 옆에서 주시하고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짧게 말하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나 말이 길다. 지겹도록 말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 번잡스럽고 말 많은 사람은 폐를 끼치곤 한다. 간결해야 매혹적이고 일할 때도 더 도움이 된다. 이때 공손하되 퉁명스럽진 않아야 한다. 좋은 일을 짧게 말하면 2배로 좋은 일이 된다. 세부 사항을 뒤죽박죽 늘어놓느니 문제의 핵심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수다꾼들은 대부분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진리다. 중심 주춧돌을 못 찾고 발부리에 채이는 돌멩이들만 늘어놓으니 모두에게 방해만 된다. 그래서 현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특히 위대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한다. 그들은 쉴 틈 없이 바쁜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전부를 성가시게 하는 것보다 위대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란 간결한 말이다. 말은 주어 담을 시간이 없다. 말을 주의하라. 경쟁자들과 말할 때는 신중하고 다른 경우에도 체면을 지켜 말하라. 한마디 더 할 시간은 항상 있지만 한마디를 철회할 시간은 결코 없다.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신중히 말하라. 말수가 적을수록 싸움은 줄어든다. 사소한 담소에서부터 연습해 두어야
중요하고 비중 있는 대화에서도 실수하지 않는다. 묵직하고 비밀스러우면 신성한 기운을 풍긴다. 가볍고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곧 실수하고 실패한다. 선행은 작게, 가끔, 몰래 베풀어라. 지나친 은혜는 마음의 빚이 되어 불편하다. 선행을 베풀되 조금씩 가끔이어야 한다. 절대로 되갚기 힘들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 그건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환심을 사는 것이다. 또 남에게 빈틈없이 감사받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분수에 넘치게 받았다고 느끼면 교제를 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주려다가 다 잃어버린다. 수혜자들은 보답할 방도가 없으니 피하게 되고 영원히 빚진 마음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적대감을 품게 된다. 우상은 그를 만든 조각가를 결코 자신 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듯 수혜자도 눈앞에서 후원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줄 때 남이 갈구하되 부담이 적은 것을 주는 것이 훌륭한 수완이다. 소수처럼 생각하고 다수처럼 말하라. 생각이 자유라고 말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배적인 여론을 거스르는 것은 자칫 위험해질 수 있어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자만이 시도할 수 있다. 다른 의견과 충돌하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남의 판단을 저주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비난의 대상 때문에, 때로는 칭찬한 사람 때문에 성가신 일들이 벌어진다.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기만은 널리 퍼져 있다. 시장에서 떠드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대체로 어리석은 의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속내와 다를지라도 말이다. 현명한 사람은 섣불리 비난하지 않듯이 비난받는 일도 방지한다. 그래서 비난할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자제한다. 사고는 자유로워서 그에 대한 어떤 폭력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의 성전으로 후퇴한다. 그리고 가끔 소수에 사려 깊은 사람들이 모인 작은 집단 속에서 의견을 표명한다. 셋째, 천천히 서두르라. 근면하게 행동하고 지성적으로 사고하라. 이성이 세심하게 숙고한 것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이다. 바보들은 서두르는데 일을 추진할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착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하다가 실수하곤 한다. 왜냐하면 때때로 추진력이 결여되어 올바른 판단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기도 하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했다. 천천히 서두르라를 진정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한다. 특기에 집중하라. 자신의 최고 강점, 특출한 재능을 파악하라. 그 능력을 개발하면 나머지 재능도 저절로 키워진다.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 제대로 알았더라면 탁월해졌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어느 면에 뛰어난지 알아내서 이용하라. 누구는 지적이고 누구는 대담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질을 왜곡해서 어떤 것에서도 우월해지지 못한다. 처음에 열정만으로 휘둘렸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오류였다고 판명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다. 장사꾼의 감각을 갖춰라. 상인의 면모를 지녀라. 삶은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수반된다. 대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잘 속는다. 비범한 사안들은 잘 알지만 일상을 처리하는 데는 미숙하기 때문이다. 숭고한 것들을 고찰하느라 일상사를 면밀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당연히 아는 것들을 잘 몰라서 군중들에게 멍청이 취급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기만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얼마쯤 거래 감각을 익혀야 한다. 비록 삶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게다가 오늘날 진정한 지식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체면에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라.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에 속한다.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양쪽 극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중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궁리할 시간이 있다. 그런 문제는 다행스러 빠져나오는 것보다 아예 피해야 해결이 쉽다. 우리의 판단력이 의심받을 때도 역시나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낫다. 또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다른 문제들이 줄을 잇기에 결국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 성격이나 민족성 때문에 쉽게 체면 칠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성이라는 빛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사태를 좀 더 오래 숙고한다. 그는 유혹에 승리하는 것보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혹에 기꺼이 응하는 바보가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거기에 낄 마음이 없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한다. 당신이 나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성만 앞세우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잘 선택하는 법을 배워라. 삶의 대부분은 선택에 달려 있다. 선택을 잘하려면 훌륭한 취향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학식과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잘 선택한다는 건 스스로 선택하되 최고를 고르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적이고 기민한 정신, 예리한 이성, 학식과 사리 분별력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선택한 결과로 인해 파멸한다. 마치 애초에 길을 잘못 드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가장 나쁜 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준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조급하게 살지 말라. 삶은 기쁨보다 훨씬 긴 여정이다. 이를 분배할 줄 알아야 즐길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끝나기 전에 운부터 바닥낸다. 그들은 즐거운 시기를 즐기지 못하고 행복이 사그라진 후에야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높이 올라가려고 제멋대로 삶에 가속도를 붙여버린다. 일생에 거쳐 소화시켜야 할 것들을 하루에 성급하게 삼켜버리고 싶어 한다. 그들은 항상 삶의 기쁨을 지나치게 누려서 다가오는 세월을 달려가서 갉아먹는다. 결국 매사에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모든 것을 너무 빨리 고갈시켜버린다. 지식을 배울 때도 적당한 속도를 지켜야 하나라도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기쁜 날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삶은 천천히 누리고 일은 빨리 하라. 일을 완수할 때 기쁨을 느끼지만 기쁨이 지나간 후에는 후회가 밀려올 테니 말이다. 넷째,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하지 말라.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해도 잘못이다.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무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게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줄 아는 게 인간적이다. 새들도 허수아비는 곧 비웃는다.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적절히 섞을 줄 안다. 단맛만 추구하는 건 어린아이 아니면 바보다. 마냥 착하기만 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건 매우 나쁘다. 재능이 인류여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삼류다. 자연과 예술은 재료와 솜씨다.
미도 가꿔야 존재하듯이 탁월함도 솜씨 좋게 갈고 닦지 않으면 야만적으로 변질된다. 악행을 없애고 선행을 고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이 최상의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드시 기술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안 그러면 천부적으로 뛰어난 자질이지만 미개한 상태에 머문다. 다듬지 않으면 그 어떤 탁월함도 늘 절반만 성공하고 절대로 완벽해지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거친 면을 지니고 있고 탁월해지려면 섬세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우유부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서툰 수행력보다 우유부단함이 더 구제불능이다. 흐르는 물이 고여있는 물보다 덜 부패한다. 늘 결단을 못 내려서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명확히 판단해 놓고도 추진력이 없어서 말이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돌파구를 찾는 일이다. 반면에 절대로 진퇴양난에 빠지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명쾌한 판단력, 단호한 결단력, 높은 지성으로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다. 어디에 쐐기를 박아서 틈을 내고 일이 돌아가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든 헤쳐나간다. 하나의 국면을 처리하자마자 곧바로 다음 상황에 돌입한다. 행운의 여신이 자신과 함께하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매사에 약간은 대담하라. 그러려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남들을 의도적으로 좀 낮춰봐서 두려움을 없앨 필요가 있다. 상상력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기 때문이다. 막상 교류가 시작되면 더 존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은 좀처럼 없다. 다들 마음이든 머리든 어딘가에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상상력은 항상 앞서가서 실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위엄을 부여하곤 한다. 상상력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한다. 수많은 속임수를 겪어가며 이성을 되찾은 사람은 자신의 곱비 풀린 상상력을 질책해야 한다. 모두가 당신 책임은 아니다. 모두를 책임지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노예처럼 얽매이게 될 뿐이다. 남들보다 더 좋은 운을 타고났다면 그만큼 더 베풀면 된다. 다만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러니 남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더 많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의무감을 호의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팔방미인이 되려 하지 말라. 다 잘하려 하지 말라. 탁월한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능력을 과신해서 남용하는 것이다. 다들 탁월해지고 싶은 마음에 늘 힘겹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쓸모가 있으려고 애쓰는 건 더 불행하다. 그랬다간 뭔가를 얻을수록 잃게 되니 애초에 그를 찾았던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팔방미인들이 탁월함을 잃게 되면 처음에 높은 평가를 얻었던 몇몇 장점들을 잃고 평범하다고 경멸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당신의 빛을 조절하라. 원한다면 얼마든지 비범해지되 표현할 때는 절제해서 평범하게 보여줘야 한다. 횃불을 활활 태울수록 빨리 사그라들다가 결국 꺼져버린다.
과시하는 걸 조금만 줄이면 더 큰 평판을 얻을 것이다. 다섯째,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세상은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다. 100번 맞히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전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낮에 빛나는 태양은 아무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둑해진 저녁의 석양은 모두가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에 대해 떠든다. 게다가 악의적인 비판이 박수갈채보다 훨씬 오래 간다. 그의 이름은 그 실수로 기억된다. 이제까지의 모든 성공을 합해도 작디작은 결점 하나를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 모두들 실수를 피하려고 애쓰라. 모든 실수에는 악의적인 평가들이 따라붙겠지만 성공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시작보다 끝맺음을 잘하라. 끝맺음을 잘하라. 행운의 여신의 집에는 환호의 문과 탄식의 문이 있어서 반드시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나와야 한다. 따라서 최후를 염두에 두고 등장할 때의 박수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택해야 한다. 즐겁게 시작했지만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등장할 때의 박수갈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다들 박수를 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장할 때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행운의 여신은 퇴장하는 문지방까지 동행하는 일이 드물다. 등장할 때는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퇴장할 때는 차갑게 내쫓는다. 미완성으로 공개하지 말라. 미완성 상태로 보여주지 말라. 완성되어야 온전히 향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뭐든 초반에는 기형인데 이 불완전한 기형이 뇌리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다 완성되었을 때에도 그 진가를 진정하게 누릴 수가 없다. 대작을 한눈에 감상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미흡해도 매우 고차원적인 만족감을 준다. 그러니까 완성될 때까지는, 심지어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도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최고의 요리를 맛볼 때도 그 준비 과정을 세세히 보면 식욕보다는 메스꺼움이 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위대한 대가는 작품들을 시작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연에서 배우라. 아름다운 신생아로 태어나기 전까지 태아의 발달 과정을 철저히 숨기지 않는가.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라. 자신의 치부를 아는 당신을 미워하게 될 테니까. 윗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달콤한 과실을 공유했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돌덩이를 얻은 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과 친밀해진 탓에 곤경에 처한다.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말하는 건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편하고 싶은 것이다. 못생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거울도 깨뜨리는데 자신의 추한 본 모습을 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권력자가 당신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지나치게 호의를 표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 위험하다. 비밀을 말한 후에 마치 자신이 상대의 노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군주라면 이건 견딜 수 없는 모욕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를 찾으려고 무엇이든, 심지어 법과 이성까지 발로 짓밟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밀은 서로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오늘 소개해드린 쇼펜하우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음을 기르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며, 세 번째는 천천히 서두르고, 네 번째는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하지 말아야 하며,
5번째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